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항목이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작성하면서 이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각 항목별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을 잘 극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건보의 인재상 4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민을 위한 인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방이라는 것은 물론 고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든 팀원이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면 상황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불만을 표시했느냐 보다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불만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기술하시고 뒷부분에 극복했던 노력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극복 중심으로 강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불만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 친구가 이런 불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 더 내면에 있는 어떤 쟁점이 무엇일까? 겉으로는 A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원하는 어떠한 실질적인 니즈 자체가 뭐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감뿐만 아니라 불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찾아내시고, 그러한 불만 해결 과정에서 그 순간에 한번 해결했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불만 상황이 앞으로도 다른 상황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했다라든지, 그리고 이 불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상대방을 만족한 건 맞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조직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불만을 해결함으로써 상대방, 즉 뭐 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고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 조직에게도 장기적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하실 수 있다면 적절하게 대인관계 능력을 강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공공기관을 여러 번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건보에 수차례 지원하신 분들은 갈등 관련된 소재로 이미 자도서를 작성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의견에 불만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한 갈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한 소재도 얼마든지 이 1번 항목에 응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새롭게 질문이 나왔다라고 해서 당황하기보다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작성했던 그러한 소재를 좀 응용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신다면 좀 더 쉽게 소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타인의 불만 상황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이 불만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이면서도 조직 관점으로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 그 부분만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로 성과로 연결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수치화된 성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족해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러한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러한 유사 불만이 아예 없어졌다라든지, 뭐 그러한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정성적 성과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치화된 걸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단골 질문이죠. 뭐 건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에서 뭐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윤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보의 인재상 중에서 정직으로 신뢰받는 인재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수의 사람이 지키지 않는 규칙을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을 까야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비난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 규칙을 잘 몰라서 지키지 않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알면서도 큰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는 그러한 뭐 규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팀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너무 지나치게 이 친구들은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주변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규칙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는 뭐 관행이 됐든 아니면은 어떠한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상황 자체에서 비난을 너무 부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야기 드려봅니다. 자,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본인의 노력인 거잖아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껏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규칙을 본인은 지키고자 하였느냐 이 이유에 대한 부분과 목적을 부각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직업기초 능력 10가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강조해야 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문제 해결, 뭐 그다음에 조직 이해, 그다음에 의사소통, 뭐 대인관계, 정보 수집, 자원 관리. 이러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행동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보다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이 행동만큼 생각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직업윤리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전 이렇게 원칙을 지켰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그 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조직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저도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걸려가지고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원칙이라는 거를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직업윤리를 지켜냈다. 그래야 입사에서도 우리 지원자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한 직업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원칙을 지킨다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그냥 지켰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사람들은 컨닝을 하는데 저는 컨닝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직업윤리 능력이라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행동 노력에 대한 부분이 단순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컨닝을 안 하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러한 노력까지 했다라는 부분을 부각함으로써 원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그 규칙을 더욱더 엄격하게 지켜나가려고 행동에 녹여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컨닝이라는 예시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꼭 쓰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이러한 느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원칙,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들과 같은 조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즉 다른 사람들도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소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다 설득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모든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다 지켰습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설득을 한다든지 같이 고민을 했다라든지 그런 ING 형태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주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좀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원칙을 지키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약간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좀 부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저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하였다라든지 저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가졌다라든지 그렇게 적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당황해하거나 왜냐하면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미안해하거나 뭐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에서 본인이 좀 더 같이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지원자는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원칙을 지켜 나가야겠다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턴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좀 원칙을 지키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약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조직은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고 인턴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변 사람들의 압박에도 좀 이겨내면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좋게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태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항목에 대한 것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라.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은 뭐 관행을 개선했다라는 관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행이라는 것은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관행보다는 약간 원칙에는 부합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인 측면, 약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앞에서 작성했던 2번 항목과 약간 차별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재상 중에서 이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이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 도전가인가라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도전과 관련된 질문이 출제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좀 팀을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인드 자체가 본인 스스로 우리 팀에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연결되면서 불필요한 절차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원래 목표가 100이야. 근데 우리 조직은 120도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다음 상황을 위해서라도 110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우리 조직에 대한 어떤 목표를 높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비효율적인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주인 의식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 조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항상 이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인 문제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선제적인 문제 도출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만 더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을까? 왜 이 불필요한 절차를 기존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겠죠. 과거에는 주변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는 우리 조직이 5명이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절차를 했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절차라는 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필요하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했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너무 막 혁신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게, 물론 기업이 지금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상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자꾸 가가지고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분들과 트러블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의 어떤 그 거대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의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동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에 대한 걸 고민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 선배들도 그치,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만 봐가지고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선배들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제안을 하면서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배들도 동료들도 이거는 굉장히 좀 개선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인식,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정적인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뭐 기발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원인에 맞는 조금이라도 이 절차를 개선했던 방법이라면 좋습니다. 1%의 개선도 좋으니까 뭐 엄청난 대단한 결과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러한 소재들을 찾으셔가지고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요건 어떻게 보면 3번 항목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혁신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야기하시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원인 분석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팩트, 감정을 배제하고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혹은 이 전략적인 사고, 눈앞에 있는 문제는 요거지만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대빵, 이 잔잔바리들이 아니라 이 잔잔바리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대빵이 누구인가, 가장 상위 개념의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원인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는 분석적 사고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력을 발휘해서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부분과 연결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보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작성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3번 항목과 좀 겹칩니다. 맞습니다.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부대찌개에도 김치가 들어가고 김치찌개에 김치가 들어간다고 해서 부대찌개가 김치찌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분명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어쨌든 이제 해결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직무 관련된 소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1번, 2번, 3번, 4번 모두가 직무와 관련 없는 소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좀 더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4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합격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피식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삭막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잠시라도 웃으시고 그 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자기소개서를 본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가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